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취임 100일이 지났죠. 근데 일각에서는 임기 말 같은 상황이다. 국정 비전에 대한 토론도 실종되고 여당 내부의 갈등이 국민들에게 계속 중계되는 현실. 답답한 모습인데요. 이 시간에는 CBS 보도국의 두 논설위원 모시고 정치권 상황을 정리하는 한판 해설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CBS 구용회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타 MC로 엄청난 큰 활약을 보여주셨던 김규환 논설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플 전문 몰입꾼 김규환입니다.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지난번 MC 맡으셨을 때 예. 앵커 모시던 날 제 딸이 방송을 유튜브로 직접 봤는데 예. 집에 와서 이렇게 여차저차 설마다 제 학교에 한 8년 선배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저랑 동갑내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많으셨냐고. 예. 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기선제압입니까? 정말로 제 딸이 아무런 저거 없이 그날 제가 태우고 집에 갔거든요. 예. 집에 가는데 방송 본 소감 얘기하면서 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인지 몰랐다라고 유튜브로 보신 사람들이 많이 동감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로 8살 차이예요? 제 고등학교 8년 후배시더라고요. 대강 그 정도 차이가 예, 일단 난다고 알겠고요. 하는데 제 앞에서 악플머리 전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시작부터 또 몰입 느끼기 시작하네. 그래도 같은 편 앉으셨어요. 예, 심심한 유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도 악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자, 이준석 전 대표발 국민의힘의 내용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일단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도 다음 주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자, 우리 구용의 논설위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질문이 뭐죠? 이준석발 국민의힘 내용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 끝까지. 글쎄요. 저는 요즘에 영화 헤어질 결심 봤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그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예. 날 사랑한다고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은 끝났고 당신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내 사랑은 시작됐죠. 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끝이 없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당대표가 물론 그 가처분 신청에서 예. 각하냐 아니면은 인용이냐 이거에 따라 다 크게 달라지겠지만 예. 근데 좀 변하지 않는 사실은 언데드 단종 같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단종. 언데드. 예. 죽지 않은.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단종이 죄송하지만은 좀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야 다음 길로 나갈 수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전 대표죠. 상당히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때릴수록 살아남는다. 그런 단종. 예. 사약을 먹어도 그래서 본인이 죽지 않는 말했잖아요. 언데드 단종. 예, 죽지 않는 그래서 단종이다. 이게 조선 시대와는 좀 다르게 진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규환 위원장께서는 저는 개량학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라 2027년 5월 9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선. 네. 임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임기 끝나는 날까지. 다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둘이 서로 챙겨보지 않는 사이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지만 예. 결국 두 분이 적대적 공생 관계로 서로 이렇게 갈등을 빚으면서도 결국은 그 상대 때문에 자기가 정치적 생명력을 이어가듯이 예. 두 분이 계속 이런 관계로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두 분이 5년 인연이 내내. 결별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기소가 되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떤 성과 관련해서 그렇죠. 사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저는 계속 저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소가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성납이나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판단하게 되면 여론의 지지가 이준석 대표에게 끊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근데 이쯤 되면 아마 이준석 대표도 네. 성 관련해서 수사가 예. 잘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 예. 좀 어느 정도 확신을 한 것으로 저는 좀 비춰지거든요. 본인을 치려고 했으면 이미 벌써 쳤지. 예, 이번에 기자회견 할 때 보면은 예.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인은 안심권에 들어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돼요. 네. 두 번째 증거인멸 것도 증거인멸 교사. 그게 이제 성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리하게 해석을 해야지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부분이겠죠. 수많은 국민들이 이미 뭔가가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 근데 오늘 무리하게 나왔지만 최태원 회장의 그 사면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또 성상납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변호인이 흘렸어요 정보를. 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얘기는 진짜 경강부이거든요. 요즘 사자성어가 유행이지만. 예. 예.
아니, 그 격화 당시에- 소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비대위원도 아니었잖아요. 네. 끝나고 그냥 당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좀 사건의 줄기가 이루어지려면 좀 일관성이 있고 맥락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예. 지금 맥락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저도 수사라는 게 생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아온 걸로 보면은 상당히 지금 본인은 확신하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논술위원장께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네,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검찰 수사 부분은 우리 구용혜 위원이 더 전문이고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오늘 저 집사람이 방송 나올 때 가급적이면 발언을 좀 줄이라 그래서 그리고 소장님하고 작가님 얘기를 좀 많이 들으면서 아니에요. 오늘 두 분이 공감하는 부분만 제가 차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수사 결과 발표할 때 그 부분 있잖아요. 예. 상납부 분들 그걸 네. 검찰에서 분명히 이제 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적 타격을 주는 거겠죠. 예. 오히려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법적으로는 이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어쨌거나 수사팀까지 갈아치워 가면서 어떻게든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다.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자, 가처분 신청 결과 인용인가 기각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취재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용 기각 여부에 대해서 이제 평론가들은 한 50대 50로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법조계 인사들한테 물어보면 한 8대 2 정도로 팔이 뭡니까? 기각이죠. 아, 기각이다? 예, 그렇게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는 이제 다음 주에나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판결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이번 주는 아니다. 일단. 네네. 그래서 이 보통 대개는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떤 판사들은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미리 초안을 써놓거든요. 초본을. 초본을 자신의 써놓고 결정에 대해서? 결론을 듣고 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한 사나흘 뭐 아니면 4일 내지 5일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니까 예. 인용 가능성이 예전에 한 10%였다면 한 20% 정도로 이렇게 올라갔다.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렇지만은 상당히 기본적인 여건에서는 인용하기가 어려울 거다. 기각이 좀 그래도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본안 소송을 지금 예. 낸 걸 보면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죠? 예, 상당히 판사로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모습도 봐야 되고 또 의견도 들어봐야 될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반대 의견 그-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미 판사도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그 정치적인 어떤 공방 그리고 뭐 경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이미 반영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끝나는 거는 물론 뭐 기각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하게 고민한다는 흔적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리할 게 없다. 정치적으로는 이미 승리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래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럼요. 예. 아하. 정치적으로는 이미 이긴 거죠. 인용의 가능성을 좀 더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고 보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 이 사건 최근에 그러니까 2014년까지만 해도 이제 주로 부패 수사잖아요. 뇌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돈이 나와야 이제 감옥에 가거나 그렇게 되는데 2015년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이 생기면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대세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 예. 뇌물죄는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대개 지금 검찰 수사가 다 직권남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이 직권남용이 되면서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됐어요. 사법적 잣대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좀 절차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물론 최고위원 두 명이 사퇴 선언했다가 예, 다시 예. 들어가서도 그것이 참여하고. 정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용인할 것이냐 예. 말 것이냐 이 문제지 사실 과정이나 절차 문제에서 직권남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법 경향으로 봤을 때도 이 부분도 좀 그 상당히 반대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잖아요. 담당 그렇기 때문에 판사님이 보면 네. 이제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강영수 후보가 나 왜 토론 자격인데 왜 참여 안 시키냐 해서 이제 가처분 예. 신청했을 때 그거 인용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문제 있다고 보면 그때 인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우리 기존 관례대로 본다면 이건 당연히 기각인데 최근에 이제 성향을 본다면 관례대로 보면 기각이가 어떤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런데요. 정당 내부에 이제 이 사법과 사법 간섭을 체계에서. 한다. 사법 자제한다. 예, 예, 사법 네.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게 성상남 의혹은 경찰 수사 부분이고 예. 가처분 신청 이거는 철저하게 정치적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예. 이게 정당한지 예. 이거를 물어보는 절차적 가처분이라는 거는 시급성을 요하는 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 보완 소송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 네. 전환이 옳은 거냐 그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 우리 헌법에 보면 정확한 그 조항은 내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정당의 자율성이 헌법에 보장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을 충분히 존중하라는 게 헌법에 보장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 사정 판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사법부가 정치에 판단하지 않는다. 정치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이미 이 사건은 가처분이 기각되냐 인용하느냐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이번 사건은 그냥 내부 총질 문자 하나로 징계와 연결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이미 이준석 승리로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준석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물론 인용이 될 경우는 정치적 파장이 좀 더 크겠죠. 이준석에 더 힘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한테는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속 여론몰이 하는 거죠. 그 민주당이 긴장해야 돼요. 저게 이준석이 제1야당이 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어디죠? 제가 한 열흘 전인가 어디 여론 뉴스토마토에서 조사한 것 같은데 예.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면 물론 유승민 대표하고 결합했을 경우 예. 국민의힘하고 어느 신당을 보수 신당을 누구 지지하냐 그러니까 보수 신당이 45가 나왔고 예. 국민의힘이 29%가 나왔어요. 물론 이건 맹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 의미는 없겠지만 물론 예. 국민의힘 그 지지층만 상대로 했을 땐 75%가 나왔어요. 다만 일반 국민 전체를 했을 때 45대 29가 나온 거예요. 이미 보수 신당이. 그리고 진 작가님이 말씀하신 김에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도 당대표 조사에서도 예. 유승민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미 다 합쳐서 35, 40을 가요. 나머지 김기현, 뭐 안철수, 뭐 죄송합니다. 뭐 이거 나머지 나경원. 분들 나경원 다 합쳐도 예. 30이 안 됩니다.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예, 중간에 다른 선거가 없고 2024년이 대선을 치르는 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면 이준석, 유승민, 오세훈조가 한 팀을 이뤄서 대선용 신당을 창당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림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네. 국민의 여론이 움직일 수 있지만 2024년 그러니까 2년 안에 있는 유일한 선거는 정당 선거이기 때문에 이 기존의 정당이 과연 그렇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놓고 보면 이준석, 유승민조가 나가서 신당 창당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는 할 생각이 없는데 아마도 저쪽에서 이런 얘기들 좀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셨는지. 소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제가 사실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예. 구영애 위원하고 같이 낮에 잠깐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같은 사무실 계시잖아요. 네. 안에서는 별로 대화를 안 합니다. 밖에서 아무래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얘기를 나눴는데 그 신당 창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제가 무슨 점쟁이는 아니지만 이준석과 유승민이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 저는 적어도 소장님 말씀대로 2024년까지 제로라고 봅니다. 총선 전까지 네. 제로다. 오히려 신당을 만들 세력은 윤핵관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 윤핵관 쪽이 오히려 신당을 만들면 만들었지 절대로 이준석과 유승민 유승민. 대표를 매개로 하는 오세훈을 매개로 한 보수 신당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네. 가처분 신청이 이게 인용이 될 경우에는 예. 너 혼자 빈당에 남아서 너 혼자 당 대표래. 우린 나간다. 이래서 뭐 신당이 그럴 수도 있죠. 신당이 만들어지지 근데 그게 않을까? 나가는 게 가능할까? 난 그것도 좀 쉬워 보이진 않던데. 예. 그래도 이제 어떤 이준석 전 대표가 여당 대표이고 또 이제 이런 과정에 본인도 이제 정치적으로 실익 어떤 대선도 승리했고 지방선거도 승리시킨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치를 하지 말고 여기서 본인이 정말 자진 사퇴하고 이 모든 논란을 안고 나는 떠난다 하고 좀 떠나면 더 멋있어지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캐릭터잖아요. 캐릭터가. 예, 그 캐릭터를 갖다 없애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예, 그게 그분의 지금 생존의 방식이고 예. 저는 이 부분을 앞서서 좀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예. 이준석 대표하고 닮은 부분이죠. 그러게 아. 이 궁합이 그러니까 양과 음이 돼야 둘이 잘 맞는데 예. 둘 다 양인 거죠. 양양. 네네. 그러니까 플러스. 네, 둘 다 자기 정치를 하는 분이고 자기 소신들이 확실한 분이고 예. 둘 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핍박을 받아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성장을 해야 되고 예. 그런 공통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저는 맞을 수는 없지만 저는 만약에 이번에 그 인용이 된다면 차라리 예. 오늘 조혜진 의원인가요? 의원, 조혜진 예. 의원이 찢어질 사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저는 그런 사이가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긴다면 오히려 인용이 된다면. 인정이 된다면. 예. 그렇지만은 지금 뭐 단기간 1, 2년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10년 후, 15년 후에 보면은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히려 성찰하고 본인이 성장만 한다면 예. 오히려 뭐 나중에는 10년 후, 20년 후에는 그 사람이 승리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미 승리했다고 하시고 또 장기적으로 더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있겠다. 조건이 있습니다. 성찰하고 좀 우리 저 구용의 의원은 평소에 이준석 대표의 그 정치력을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높게 평가를 잘 안 해주셔서 예. 상당히 마키아벨리적이죠. 정치력이 네.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쉬운 것은 거기에 대한 인간성. 지금 여러 가지 뭐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 이제 방송에서는 공공연하게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불경하게 그래서 대통령 말을 못 새끼까지 챙겼다고. 얘기하는 지금 수준이 네. 됐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전만 있다면 근데 예. 그런 부분이 발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그런 부분만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10년 후 15년 후에 뭐 장차 더 상당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5년 후에 영향을 펼칠 수도 있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내용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제 취임 10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20%대, 이제 30% 초반대까지 또 올라간 수치도 나옵니다만 반전 가능할까요? 이 부분도 사실 점심 먹어서 또 우리 둘이 한 얘기야. 이거. 우리 예. 저 구용의 의원은 그 예. 30% 회복도 어려울 저는 것이다. 40% 이상 넘기 어려울 힘들다. 것이다. 예, 30대 저는 후반까지는 모르겠죠.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를 좀 들면서 예. 결국 지지율 정도 48.6이었나요? 예. 대통령 선거 때 받은 그 예. 정도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회복 가능합니까? 근거는. 지지율이 그 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왜 광우병 사태가 바로 취임 후에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막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한 2년 뒤에 거의 50% 정도로 회복을 해요. 서서히 회복을 합니다. 예. 물론 또 임기 말에 가서 또 떨어지기도 했지만 음. 근데 이제 뭐 취임한 지 뭐 100일밖에 100일. 안 된 대통령이고 예. 그리고 28%, 뭐 29%, 30%는 사실 그 아무리 대한민국 보수가 눈 감고 찍어도 30%는 나오는 대한민국 세상인데 예. 그렇게까지 더 이상 추락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회복하느냐의 차이죠. 저는 예. 그 김규환 고용의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5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네. 위해서 그렇게 올라갔으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아까는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보면서 그 지금 어제 그제 이제 100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예. MB가 2월 25일 날 취임을 해서 찾아보니까 6월 7일 날 비서실장하고 민정수석하고 총 사퇴를 합니다. 예, 그 광우병 파동 때문에, 이후에 아침 있을 때문에 한 120일 전후였어요. 취임 120일. 6월 7일 날 예,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6월 18일쯤에 이제 개각을 하는데 네네. 그 당시에 이동관 대변인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예. 비서실장 모두 그다음에 그 전 수석이 다 사퇴하기로 했다. 아, 만약에 이런 액션을 취했다면 저는 김기환 실장 말씀대로 윤석열 정말 현 정부에서 네네 이런 그 어제나 그제 예. 그런 기세를 좀 했다면은 음. 그런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다고 봤는데 예.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거든요. 단순히 이제 보강 차원 아닙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렇게 김기환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갈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두고 보죠. 제가 방송 한번 더 나올 수 있을지 안 나올 수. 자주 나와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대통령실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러고 저러고 떠나서 대통령 본인도 문제인데 이렇게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약간 북한의 무슨 최고 존엄 여기는 이 네. 분위기. 네, 맞습니다. 오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이 옳으시고 우리가 항상 섬겨야 되는 그분이라고 만들어지는 기저에는 저는 총무비서관과 인사비서관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돈 이 두 분야를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너무 가까운 최측근들이 딱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기강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흐름대로 가면서 지금 갈아치우는 사람들은 용병들이거든요. 그래서 권력의 핵심이 아니라 나라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기재부 인력들을 용병으로 들인 사람들을 일부 교체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들 눈에는 구분이 어려울 거예요. 예. 그 MB랑 좀 작가님? 다른 측면은 바로 뭐냐면은 네. 이번 대선의 특성이 뭐냐면은 비호감 투표였거든요. 두 후보 모두 60몇 %였어요. 비호감도가. 네. 그리고 그 비호감도가 지금 아직까지도 뭐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호감 그대로거든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그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낮은 건 이해가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29, 3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강한 네. 그게 60%예요. 예. 이게 이렇게 그분들은 쉽게 잘 안 바뀌죠. 이게 뭐냐면은
이건 그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예. 이미지를 통해서 정서적 판단까지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바뀌긴 굉장히 힘들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MB 같은 경우는 다 바꿨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타일이 그게 아니에요. 예. 전혀 그 스타일이 그게 아니고 돌파형이다.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0% 회복을 목표로 삼아라. 지금 보수층도 떨어져 나가지 않았느냐. 직접 전화하셨습니까? 아니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주문하기를. 아니, 평소에 통화하시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제가 무슨 저 통화 안 합니다. 저 윤석열 갑자기 훅 대통령을 들어왔어요. 진 작가님한테 좀 궁금한 게 약간 예. 돌파형으로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고집이 저는 있는 의외로 거예요. 소심한 아니 분이 그렇지 않아요. 계신 것 윤석열 같은데. 대통령 검사 시절부터 예.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부터 계속 떠올랐고 어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검찰총장 하면서 굽히지 않으면서 계속 자신의 스타일 바꾸지 않으면서 이게- 계속 성공해온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저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시는구나. 보통 이성에는 원칙 이성과 기회 이성이 있거든요. 원칙 네. 이성은 자기가 딱 원칙을 생각한 게 있으면 그냥 가요. 원칙에서 이것의 좀 극단적인 형태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어. 기회 이성 예. 원칙이고 뭐고 없이 그때 탁탁탁탁탁 아. 찾아가는 게 이재명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두 극단적인 캐릭터가 만난 건데 원칙 이분이 이성 이번에도 그렇지 윤석열, 않습니까? 기회 이성 뭐 이재명. 나는 뭐 지지율에 일입이 안 하겠다. 그다음에 뭡니까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인적 정치적 액션 안 하겠다. 정치적 그러니까 액션 그런 안 걸 하겠다. 정치적인 어떤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내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라고 하면서 원칙 이성. 김은혜 이분 하나만 이제 달랑해가지고 보강하는 정도란 말이죠. 예. 근데 매사가 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어제 두 가지 부분에서 의외의 그 답변을 받거든요. 첫 번째는 기자회견에서 예, 뭐였냐면은 저 이준석 대표 그 건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챙겨보지 않는다 답변을 하거든요. 그거는 예. 좀 의외의 답변이었거든요. 예. 뭔가 자기의 메시지를 던질 줄 알았어요. 의견을 아. 강하게. 두 두 번째는 뭐냐면 인사에 대해서 뭐 반성이란 멘트는 전혀 없었고 예. 인사 쇄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인사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그래 전에 같았으면 뭐 있잖아요. 전 정부에서는 뭐 민변이 다 해먹지 않았냐. 아하. 그리고 뭐 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냐. 이게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세게 발언하지 네. 않고. 근데 상당히 생각보다 약간 좀 위축돼 있다.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양가적 면이 다 있다고 양가가 보고요. 있다. 예, 양가적 면이 그 강하지만 또 나약한 면이 예. 있다고 보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이번에 변화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뭐 많은 패널들이 뭐 수많은 방송에서 현상을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게 만물 검사설 같은 건데 예. 검사는 의심이 많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범인인가 아닌가? 그렇죠. 의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유죄인가, 항상 피의자를 무죄인가. 조사하고 예. 누군가를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는 체제를 바꾸기를 싫어해요. 그대로 하기를 좋아해요. 아. 그래서 특별히 그 검찰 조직이 크게 변하는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음. 단순히 범정과 생기고 안 생기고 이 정도지. 예. 그 체제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좀 선택적 신뢰. 선택적 신뢰. 예. 그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 잘하는 사람을 반드시 써야 되거든요. 예. 모르는 사람을 쓸 수는 없는 예. 그런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도 하나의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특수부 중심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조직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도 보면은 그 아는 사람만 이렇게 쓰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적 신뢰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변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문제는 60%가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60%는 다 아니더라도 20, 30%는 정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예. 현 정부에 나라를 대해서.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물론 우리가 망하지는 않겠죠.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해서 망하지는 않고 GDP도 35,000달러 이렇게 되고 하겠지만 예. 많은 사람이 지금 상당수가 지지자나 또는 반대했던 사람 가운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여있단 말이죠. 예.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줘야 돼요. 사실은. 이 풀어주지 않고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적 안타깝게도 지금 어제 그런 기조를 지금 유지했기 때문에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래도 뭔가 쾌도 남바같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은혜 경기도 김은혜 지사- 수석이요? 김은혜 경기도 지사 나가서 홍보수석 안 됐잖아요. 물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저께까지 될 수 있는 그 분위기는 아니에요. 지금 수석 한 명이 뭐 이러고 저러고 네, 할 지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아니 원재료를 지금 어디 동네 마트에서 사갖고 오는데 셰프를 뭐 이원복을 갖다 앉혀놓으면 갑자기 그게 뭐 미슐랭 3스타 받는 집이 됩니까? 아무리 김은혜 의원이 맞습니다. 뛰어나다고 네. 하더라도 예.
공급되는 원재료의 문제인데 지금 이순진권 작가님도 말씀하시지만 이 대통령실은 네. 자기들 다 잘하는데 네. 오로지 사진 찍고 홍보만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은 개그 포인트거든요. 아닙니다. 깊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이제 메시지가 좀 나아지긴 할 거예요. 제가 네, 이제 계속 이상한 건 뭐냐. 아니, 저 대통령실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저게 대통령실에서 구사할 어법이야? 이런 네. 거 저기 초기부터 이상하다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몇 달 전부터. 예.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각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메시지 아니 오늘 관리가 사진 조금 10장을 보고도 나아지지 그렇게 않을까? 말씀을 어? 오늘 사진 10장을 보시고도 무슨 사진 보셨어요? 국정홍보 사진들 아니, 나오는 그게 아니라 김은혜 김은혜- 의원이 등장하면 네. 예. 홍보 수석으로 나아질 좀 거다. 나아질 거라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오늘도 딱 보니까 네. 와 이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이 탈권위적이에요. 라면 어떤 사진이나 이걸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딱 보면서 그 판단을 자기가 내렸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예. 그냥 써요 직설법 우리가 그냥 탈권위적에 우리는 뭐를 탈피했습니다. 딱 보면서 완전 뒤집어졌거든. 이걸 홍보라고 하냐. 말씀하신 사진은 이제 대통령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진인데 이제 책상 한 구석에 대통령이 앉아 있고 가운데 정면은 대변인이 전화를 받고 있고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제 이렇게 미국 백악관이네. 미국 백악관스러운 사진을 이제 보면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이제 대통령이 권위적이지 않다라고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걸 권위적이지 않습니다라고 썼다. 제왕적 대통령을 혁파했습니다. 막 이런 걸 딱 쓰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장면에서 의도하지 않게끔 국민들이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 그쵸 느끼고 그걸 그 판단을 내가 내렸다라고 해야 되는 게 이제 홍보의 핵심인데 자기들 막 들고 홍보 나가지고. 수석을 하면은 왜 의뢰들 권력을 잡으신 분들이 예. 언론인을 생각하잖아요. 기자 출신. 근데 언론인이 홍보 전문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언론인의 고백입니다. 잘 아니 들어주세요. 언론인이 최영범 수석 언론인이죠. 예. 홍보기획부서 이기정 부서가 우승봉 선임 행정관 홍보수석실 그렇게 있는데 예. 그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현재로는 예. 그분들 정치부 기자도 별로 안 하셨고요. 꼭 정치부 기자를 해야 아니 뭐 되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언론인이 홍보를 잘할 것이다. 그거는 정말 대변인도 꼭 기계적 기자가 말인데. 해야 됩니까? 근데 대변인? 그 꼭 다른 그렇지도 게 않아요. 그렇지도 않다. 저는 이동관 대변인을 한번 생각해 볼 동아일보 필요가 있어요. 출신, 예, 과거 MB 이동관 씨는 MB 정권 되자 자기가 핵심 관계자라고 하라고 그 전만 해도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렇게 지칭을 했거든요. 예. 우리가 지칭할 때 언론에서. 근데 자기를 핵심 관계자 윤핵관이라고 생긴 게 사실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이 핵심 관계자라고 한 게 이동관 씨가 처음 했던 건데. 본인은 그렇게 쓰라고 얘기했어요. 예, 기자들한테. 나를 핵심 관계자로 써달라. 핵심 이렇게 해서 관계자로? 핵심 관계자로 그래서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근데 그랬군요. 이동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핵심이었죠. 그 국정의 모든 걸 와서 기자들을 그렇게 설복하고 또 예. 자기가 설명하고 유도를 심지어 해갔는데 마사지도 잘하셨잖아요. 예 마사지까지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이제 그 진작가님. 홍보물들을 보게 되면 맛은 알겠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하우의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인데 여기 너무 감각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를 갖고 또 김은혜 홍보 수석 또 어떻게 변화할지 또 뭐 대통령실과 대통령 국정 운영이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길 기대해보고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벌써 마무리하. 5분 남았어요. 5분. 예, 민주당. 더할 걸. 예. 나 말이 남은 줄 알고 지금도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자, 민주당 하세요. 전당대회 지금 이제 네. 10일 남았는데 네. 자,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규현 민주당, 논설위원장님. 당 대표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가 되겠죠. 되는데 지금 왜 이렇게 국민들 관심 못 받고 있어요? 그 제가 저 혹시 6월 1일 날 네. 소장님하고 진 작가님 계셨을 때인가 그때 이제 방송을 하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제가 얘기하고 왔어요. 예. 국민 여러분 예. 앞으로 국민의 힘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면서 제가 예.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스펙트럼을 보면 참 앞으로 5년을 잘 보이실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포인트를 드리고 왔고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당장 내일부터 당대표 전당대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는 생각도 없을 때였는데 예. 그렇게 됐잖아요. 예. 이미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계셨던 거고 당대표. 이미 이재명 대표가 될 겁니다. 되고 나면 네.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국민의힘이 바라고 있어요. 제발 이재명 후보가 되기를. 오늘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인가 어느 국회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시던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가 되기만을 지금 국민의힘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래야 자기네가 반전이 돼서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침에.
예. 제가 방송을 잠깐 들었는데 예, 그렇게 민주당 얘기했어요. 의원이신데. 이게 수사가 예. 10건이에요. 지금 수사되는 게 10건이고 예, 피의자로 그 부분이죠. 적시된 게 예. 6건이고 그러니까 그게 혐의 자체가 이게 가볍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들이고 분명히 기소는 될 네. 것이고 그중에 한두 건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은 당 전체가 지금 이분과 더불어 가지고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네. 계속.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뻔한 걸 가지고 싸우면은 여론이 조국 어떻게 사태 되겠습니까? 2가 되는 건데. 예. 기본적인 전망에 대해서 반론을 구용의 논설위원께서 해주세요. 예. 민주당이 글쎄, 왜 반론까지는 아니고요. 예. 지금 저는 그 언론이나 또는 그 이제 많은 의원들이 아까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당원들이나 또는 그 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가운데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 그 사람들보다 더 사법 리스크를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본인이 대표 아니 그러니까 당원과 지지자들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사법 리스크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뭐 별도로 위험하다 해서 이게 무서워하면서 호환마마처럼 벌벌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건 그냥 상수 변수로 보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이재명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당내. 없다라고 본 것이죠. 예.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또 균형을 맞추려면은 예. 지금 그 야당 대표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우리도 안다.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대표로. 좀 유능하게 그 뭐 유능하다는 게 정말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만 유능하다고 그런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게 어떤 예. 부분에서 유능한지. 예. 그래서 앞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개념이 좀 이렇게 희색되고 예. 오히려 좀 그렇게 정책이나 능력으로 이렇게 서로 정부가 견인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사법 리스크가 오면 위험할 수 있겠죠. 아유, 그게 안 됩니다.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여요. 그게 기소될 때마다 싸울 저도 거고 진짜 기소될 때마다 생각이 싸울 같아요. 거거든요. 조국 사태 때 봤잖아요. 그거 아주 3년 동안 그랬단 아니, 저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그렇게 선택했냐를 예. 얘기하는 선택할 수밖에 거죠. 없는 예, 상황이고 상황이죠. 향후 전망이 그렇다는 이재명 말씀이시고. 대표가 대표 되는 순간 민주당은 어쩔 수 없어요. 제1야당 대표 그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거기에 전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어요? 검찰 어느 정권입니까? 이게 공격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 방어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렇게 되면 성격이. 상당히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린지 몰라도 예. 국민의힘은 빨리 8월 28일 날 전당대회에 대해서 무대에 서라. 그럼 40% 그냥 바로 회복될 것이다. 근데 그 검찰이 40%까지 몰라도 좀 이재명 회복되겠죠. 대표를 정말 아웃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예. 돈이 나와야죠. 돈? 예. 부패한 게. 아, 돈을 수령했다? 예. 요즘 돈 문제가 나와야죠.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예. 돈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걸 물론 다른 데서 대장동이나 아까 뭐 10개 수사기관 10개 그 수사를 하니까 성남 FC 관련. 예, 예. 이용혜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권남용 전문가인 걸 아시죠? 알죠. 네, 검찰총장 시절, 검사 시절부터 직권남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으셨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다 적폐청산했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주특기가 또 이제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내에서 검찰 전관 변호사들끼리 다 모여서 오히려 검사들이 썩은 모습이 더 드러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는 거. 성남 FC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받은 돈이 없어서요. 좀 더 지켜보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야, 네. 많이 아쉬우시죠? 다시 아니요, 한번 또 저기 오늘 제가 한 20초만 시간 없습니다. 안 없어요. 돼요. 시간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한판 해설.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구용의 논설위원장.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논설위원 김규환 의원을 남겨주세요. 논설위원장. 제가 엔딩 멘트로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